여러분 안녕하세요. 고스트의 초정밀 정치 해부쇼 닭간다. 오늘 화요일 경민정의 닭간다 즐겁게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많이 해주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많은 분 들어와 계시는데 좋아요가 150개예요. 지금 한 번씩 누르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금 구독자가 현재 6.39만 명 계시는데요. 요게 6,390 6,300, 900 정신 차려. 63,991. 자, 여러분 오늘 단위를 좀 바꿔보죠. 64,000으로 한번 가자. 바꿔봤으면 좋겠습니다. 많이들 들어와 주시고요. 들어와. 좋습니다. 저는 게스트분들 안 계시면은 방송 진행하기 어려워요. 얼른 소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정치 뉴스를 화끈하게 닦아볼 세 분 모셨습니다. 이동학 전 민주당 최고위원, 김윤형 전 국민의힘 상근 부대변인, 이기인 개혁신당 사무총장 어서 오십시오. 아, 굉장히 낮은 자세. 예, 이러다가 당선되면은 지지율 낮으면 원 외에 계신 분들은 다 이렇게 낮아요 자세가. 예, 들어가면 또 이제 달라지더라고요. 예, 목에 힘이 저는 빡 들어가 본 들어가더라고. 적이 없어서 모릅니다. 어떤 세상인지 모르고. 동학이 형 배지 달면 갑질 어마어마할 거야. 예, 장난 아닐 거야. 눈빛이 달라질 것 같아. 물 떠와. 아이 그런 걸 안 하지. 청소부터 시키지. 영종도 가서 막 회 막 그냥 먹고 막 계산 딴 사람들이 시키고. 집 청소 시키고 막 이럴 거 아니야. 바닷물에 들어가 시키고 입수 시키고. 청소는 제가 입수 전문입니다. 대신 입수 얼굴만 대신에. 합성하는 얼굴만 거. 합성. 스트레스 받으면 청소해요. 예. 영종도 시의원 한 1억 5천 정도 필요합니다. 이러면서. 영종도? 영종도 시의원 공천할 때 1억 5천 정도 이렇게 딱 평균 가격으로 매기시고 시가. 근데 시가로. 아니에요. 횟집에서 다 해보면 되겠다. 시가요. 빨리 와서. 의지와 열정만 있다면. 김민 형이 제일 나쁜 거야. 옆에서 계속 죄송합니다. 깐족 예,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죄송해요. 저희 처지가 이래서. 네. 우리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거 뭐예요? 이거 뭐? 앞에 계신 거 좀 드셔보세요. 호박이야, 그걸 뭐야? 할 봐야지 거야. 명품. 이거 호박 아니지, 같은데? 호박이라니. 왜 이렇게 커? 예쁜 애를 놔두고 호박같이 레드향. 크다. 응. 레드향입니다, 여러분. 오늘 요거 팔아요. 이거 비싼 건데? 비싸요. 그래서 네. 시식용으로 한 개씩밖에 안 드렸어요. 예. 얼른 까서 먹읍시다. 예, 얼른 이게 까서. 맛이 먹을까? 좋은 뉴스까지 레드향을 내가 예, 껍질이 얇고 과육이 부드럽습니다. 누구나 오, 부담 없이 와. 즐기기 좋고 비타민 C가 풍부해서 겨울철 건강 간식으로 최고입니다. 오늘 쉽지 않은데. 건강식. 제가 이래봬도 딕션 트레이너예요. 함부로 지적하면 안 되겠다. 오늘은 법적 잘 안 끊기겠네. 되는데 오늘은 일 받으면 안 되겠다. 예. 14 브릭스 이상입니다. 고당도 레드 향마를 엄선해서 명절 선물로 준비했는데요. 저희가 3kg짜리예요. 크기에 따라서 총 12개까지 여러분 예쁘게 담아가지고 포장을 해드립니다. 이게 대폭 할인을 해서 36,900원. 이야, 옆에서 엄청 나네요. 껍질을 까는데 향기가 너무 좋다. 근데 껍질도 얇아서 야, 진짜 잘 까지고. 와 무슨 되게 좋은 향수 같은 냄새가 확 나는데, 야 너무 맛있는 냄새가 나네요. 자, 인터넷 주문이 힘드시거나 대량 주문 원하시는 분은 전화번호 띄워드릴게요. 자, 151-5280번, 151-5280번입니다. 그리고 네이버 검색창에 여의도몰 검색하시면은 저희 여의도 너머 TV에서 준비하고 있는 아주 괜찮은 양질의 상품들이 여러분께 소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이거. 선택해 주시고 이번 설 선물로 레드향을 한번 골라봐 주세요. 야, 먹는 것 좀 비춰주세요. 진짜- 입이 막 터질 것 같아. 진짜 맛있어. 맛이 어때? 자, 이동학부터 맛이 어때? 어떠냐고. 이거는 빨리 얘기해봐. 아이슬란드에서 붕어빵 먹는 느낌이랄까? 아이슬란드에서 붕어빵 먹는 느낌 어떤 거? 특별한 경험이기도 하고. 그 정도로 쉽지 않은 경험. 예. 겨울철에 딱 필요한 붕어빵. 민주당의 느낌인데, 민주당의 내부 투쟁을 보는 외부 정당의 어떤 시각과 똑같지 않을까? 달아요, 달아. 팝콘가? 달달하다. 달달해. 그럼 국민의힘 뭐야? 어? 국민의힘 뭐야? 국민의힘이 써. 녹아. 써.
씁쓸해 씁쓸해. 다음에 여기는 초콜릿을 좀 팔아버리는 걸로. 아, 다음 초콜릿 팔 때 진짜. 아, 그렇죠? 근데 이 초콜릿만큼 달아요. 맛있어요. 그래요? 진짜 엄청 맛있어요. 네. 좋아요, 좋아요. 한번 드셔봐 주시고요. 여러분도 방송 보시면서 선택을 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많은 분들 들어오셨고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지금 6만 4천이 되기 일보 직전입니다. 일보 직전? 6만 4천 되기 일보 직전. 몇 분만 들어오시면은 6만 4천이 돼요. 자, 얼른 눌러주십시오. 함께 구독 버튼 같이 가자, 같이 나가자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이슈 한번 건드려도 될까요? 말씀하실 네. 수 있습니까? 네네네. 입에 잔뜩 지금 레디하게 들어가 있어가지고. 아, 좋아요. 지금 떨어질 때 먹어야겠다. 요새 그래서 이야기들이 여러 갈래로 펼쳐지고 있는데 일단은 전한길 씨 얘기를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게 전한길 씨가 장동혁 대표 단식 투쟁을 한 이후에 첫 번째 유튜브 라이브에 출연해서 장동혁 대표에게 입장을 요구했죠. 그러니까 자 빨리 얘기해. 윤호개인 할 거야 안 할 거야? 3일 이내로. 윤 버리면 나 너 버릴 거야. 3일 이내로 말해. 요새는 이게 그냥 뭐 걸고 뭐 최후 통첩 뭐 할 거야 말 거야 나 뭐 죽일 거야 말 거야 뭐 이런 식의 하는 게 조금 유행처럼 번지는 것 같은데 일단은 입에 가장 레드향이 들어있지 않은 다 먹어서 그래요. 대변인님부터. 아, 저는 일단 전한길 씨를 저희가 다룬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조금 뭐라 해야 될까. 지금 정치판이 얼마나 혼탁한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사실 다뤄지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이 다뤄짐으로써 본인의 영향력이 확대된다고 생각하는 거고 봐라 모든 사람 내가 귀국하니까 모든 언론이 날 집중한다 이렇게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굉장히 뭐라고 표현할지 모르겠어요. 정말 저는 좀 안타깝다는 생각밖에 네. 안 들고 거기다가 전한길 씨 주장 중에서 저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게 거의 없잖아요. 부정선거를 주장하시면서 지금 크게 일을 벌리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죠? 아니 그럴 것 같으면 선거를 왜 안 한지에 대해서 전 되묻고 싶고 지금 사실 전한길 씨를 장동혁 대표가 어쨌든 저는 고금리 사채를 썼다고 생각하거든요. 당대표가 되기 위해서 고금리 사채를 써가지고 지금 당대표가 된 거예요. 그 고금리 사채는 전한길, 고성국 뭐 이런 분들을 끌고 와서 된 건데 이제 이자 내놓으라는 거거든요. 근데 사채가 처음 쓸 때는 어쨌든 자금을 융통하게 할 수 있어서 본인이 뭔가 이룩할 수 있었지만 뒷감당을 생각 안 하고 지금 써서 지금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는데 네. 글쎄요 이거 저는 빠져나가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장동혁 대표가 출구 전략이 거의 없을 것 같다 저는 봅니다. 저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어떻게 우리 당의 비전을 한번 제시해 주십시오. 배신. 배신. 윤호개인을 배신하면 됩니다. 네, 근데 그분 전문이 원래 그런 배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원래가 뭐 한동훈계였다가 배신해가지고 다시 오고 그런 전력이 있기 때문에 배신하면 돼요. 근데 본인 때문에 드리블을 했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다 뒤따라왔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본인이 이 공을 딴 데로 찬다 하더라도 본인 스스로가 물러나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본인 스스로가 물러나지 않고 지금 김민수 최고위원처럼 김민수 최고위원님 갑자기 윤호개인과 결별해야 된다. 이렇게는 선거 못 치른다. 이 얘기를 했잖아요. 네. 배신이 시작된 거거든요. 윤호개인들 입장에서 보면. 도대체 왜 이런 짓들을 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주장을 할 때는 말과 행동이 같아야 돼요. 그럼 윤호개인을 안 하려면 본인이 안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본인들이 사라지면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 윤호개인이 아닌 윤호개인이 묻지 않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앞에 전면에 나와가지고 할 때 지방선거에 한번 얘기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장동혁 대표는 물러나면 된다. 깔끔하게 해결된다. 최근에 김민수 최고가 뭐 유튜브 방송에 출연을 해가지고 네. 왜 이렇게 윤호개인과 계속하는 이 스탠스로 지방선거 어렵다는 유의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앞으로 좀 우리 총장님 좀 국민의힘의 기조가 바뀌는 전조 증상이라고 보십니까? 근데 저도 방송을 봤는데요. 네. 뭐 깨끗하게 절연한다는 느낌은 없고, 그러니까 이도저도 아닌 메시지. 그러니까 뭐 윤어게인으로 지방선거를 치를 수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윤어게인을 버린다라는 느낌은 없어요. 함께 안고 가겠다라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좀 모호한 메시지로 좀 평가할 수 있는 것 같고요. 버린다라기보다는 그분들을 설득해서 같이 나아가자는 말을 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아닌가요? 저도 이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네. 거예요. 지금 국민의힘 내에서 윤어게인도 당원일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네, 국민의힘 내에서도 아마 덩어리가 큰 하나의 어떤 주류를 차지할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이 윤어게인 내지는 부정선거를 더 이상 주장하지 않고 새로운 비전에 동의해가지고 같이 끌려가는 듯한 그런 리더십이 지금 필요한데 네. 그런 리더십이 없습니다.
여기서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자면 네. 국민의힘 때 분명히 부정선거 세력 있었어요. 황교안부터 시작해서 민경욱 씨까지 분명히 이준석 대표가 대표할 때 국민의힘에서도 활동을 했습니다. 그분들 그때도 부정선거를 주장했지만 PPAT부터 이준석 대표가 여러 가지 제시했었던 비전에 대해서 동의를 하니까 본인들의 주장의 볼륨을 줄이고 따라간 거거든요. 지금은 그런 리더십이 꼭 필요한데 국민의힘에서 그런 게 안 보인다는 점에서 좀 안타깝다 생각이 듭니다. 저는 또 하나 지적하고 네. 싶은 게 지금 저희 당의 그 인증 대변인들, 미디어 대변인들 네. 있잖아요. 이분들이 다른 거 얘기할 때는 적극적으로 반박을 안 하는데 당이 유튜브에 의해서 좌지우지 된다라는 말을 하며 어떻게 하든 발언권을 얻어서 반박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두 분께 드리는 팁입니다. 나서 방송하실 때 꼭 그걸 한번 언급하시면 바로 반박을 하시더라고요. 그 말인즉슨 뭐냐면 어쨌든 좀 장동혁 대표는 유튜브에게 안 휘둘리고 싶어하는 내심이 있는 것 같긴 해요. 예. 근데 빠져나갈 수는 없는 상황인 거고 저는 그리고 제일 걱정되는 게 지도부가 어쨌든 명확하게 입장을 밝혀줘야 되거든요. 근데 안 밝혀주면 어떤 일이 발생할 거냐면 앞으로 이제 저희가 지방선거 시작돼서 저희 당 후보가 정해지고 뭐 민주당이나 개혁신당 후보가 정해서 방송 토론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당 후보가 받을 첫 번째 질문은 정해져 있어요. 저분들 뭐라고 질문하겠어요, 저희한테? 계엄 잘못됐습니까? 그 질문부터 하실 거 아니에요. 탄핵 어떻게 그 질문 할 건데 아니 저는 그렇게 질문 안 합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계엄 이후에 본인들이 옹호했던 그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라고 얘기할 거예요. 저는 그 질문 안 할 것 같아요. 계엄 잘못했다고 이미 얘기했는데 뭐. 저는 식사하셨어요? 부터 물어볼 것 같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맞아요. 왜 묻는 거예요? 어젯밤 밥 얘기 먹었냐고 썼어요? 물어보는 거지 뭐. 아, 밥 네. 먹었냐고? 말씀하세요. 아, 근데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되게 됐을 때 우리 당 후보가 제대로 말 못하게 되면 중도표에서 표 깎아 먹는 거고 그렇게 되면 선거에서 크게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야, 지금 장동혁 대표가 문화일보와의 네. 유튜브 촬영 그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요. 네네. 공식적 비공식적으로 밝힌 입장이 달라진 적이 없다. 예, 간고마다 입장 바꾼 적 없다. 그러니까 지금의 여태까지 입장을 좀 고수하겠다는 배신을 그런 안 하겠다는 거네요. 네. 그런 네, 뉘앙스. 이번만큼은 배신하지 않겠다. 예. 네. 그러면 본인이 이제 예전에 탄핵 전국 시대 했던 세이브 코리아 나가서 했던 계엄은 이번이야말로 배신해야 되는 타이밍 아닌가?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변화가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네. 그렇게 자유는- 봐야 되고. 네. 근데 이제 이거는 누군가가 와가지고 장동혁 대표를 뭐 수갑 채우고 뭐 포승줄 매고 뭐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네. 윤호개인들이 왔을 때 장동혁 대표 스스로가 자기가 자기 손으로 수갑 차고 자기 손으로 포승줄을 묶고 나도 윤호개인이에요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가 이거를 굳이 뚫고 나올 이유가 없는 거예요. 본인이 그냥 찬 거예요. 뭐 그렇게 하면서 자기 네. 입지를 굳히는데 그렇죠. 감당해 가는 거죠, 전력으로 그냥. 썼으니까. 네. 아니 이게 그러니까 당은 이기든 지든 상관없다. 나는 나대로 요 상태로 뭐 이 국민들께서 주시는 표 요것만 그냥 딱 받는 것만 받겠다. 근데 그런 생각인 겉에서 거죠. 보기에는 그렇지만은 그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마음이 정말 이럴까 이기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총장님. 본인도 윤호개인과 절연하고 싶을 거예요. 근데 업보죠, 업보. 그쵸. 전당대회 때 윤호개인의 지지세를 등에 입어서 면접 당선이 보러 된 부분이니까. 거기다가 어저께 김민수 최고는 뭐 전환길 TV부터 시작해서 이른바 극단적인 유튜버들 모아놓고 거기서 이제 윤호개인과 부정선거에 대해서 부정한 거잖아요. 근데 김민수 최고도 윤호개인과 부정선거를 맹신하는 분들의 지지에 등에 입어서 당선된 분 아닙니까? 결국 이제 업보가 본인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건데 네. 지방선거 다다라서 갑자기 그분들 절연하겠다고 하면 과연 일반적인 보편적인 민심에 소구할 수 있을 것이며 그리고 항상 그렇게 가까이 했었던 윤호개인 부정선거 맹신하는 추종 세력들과 그게 절연이 될까요? 그러니까 공부는 평소에 해야 시험을 잘 볼 수 있는 건데 네. 이렇게 벼락치기 한다고 해서 시험 잘 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윤호개인 부정선거를 따로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사실 같은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했었을 때의 가장 큰 논리 중에 하나가 부정선거가 있다는 얘기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윤호개인 부정선거 둘 중 하나만 저는 또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헌법 테두리 밖에 나가는 얘기를 계속하는 수밖에 그러니까 없는 제가 상황이거든요. 계엄 이후에 네. 그 제가 계속 신호는 드렸는데 아스팔트 세력이 국민의힘으로 계속 입당했잖아요. 네. 입당을 계속했고 그 종지부를 찍은 게 중간에 전환길이 입당을 했고 그다음에 고성국마저 입당을 해버렸어요. 이게 유튜버로서 그냥 밖에 나가가지고 막 얘기하고 떠들 수 있어요. 근데 입당을 해서 당원이 돼버려 한 식구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겉으로 볼 땐 다 식구였죠. 그렇지만 내부 당원이 돼가지고 이제 움직이는 거는 실제 상황 비슷하게 돼버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말과 뜻대로 그냥
지도부가 움직이는 상황이고 그들로부터 옴싹달싹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헌법적 가치가 국민의힘이 앞으로 이제 계속 지켜질 거냐, 뭐 자윤이 공안이 이런 말 아무리 써봐야 자윤이 공안을 완전히 이거를 그냥 형해화시키고 망쳐버리려고 했었던 게 윤석열인데 네. 윤석열을 끄집어 안고 계속 이 업고서는 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이게 말이 안 맞죠. 근데 지금, 이렇게 하면 그냥 장동혁은 민주당에서는 계속 칭송을 받을 겁니다. 잘하고 있다. 장동혁 힘내라. 계속 이 말을 할 수밖에 없죠. 그 민주당에서 여러 가지 네. 분열이 일어나도 이걸 국힘에서 커버를 못하니까 지금 너나 장동혁이- 잘하세요. 저런 스탑. 저런 스탑. 진짜 끝판왕이다. 근데 끝판왕. 방금 그 맥락으로 한 말씀 더 드리면은 지금 슈퍼챗이 와서 퐁동원님이 7,500원 주시면서 이동학 씨 그러면은 문어개인 털보 매불 세력과 절연을 하고 오시죠 이렇게 어떻게 저러네요? 의원의 당원도 아닌데. 메시지가 왔습니다. 당원도 아닌데. 김어준 당원 아니에요? 당원 아닙니다. 아니에요. 아닙니다. 네. 어떻게 해요? 근데 당 가입 여부가 뭐 중요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네. 깊숙하게 의원님들이- 치. 판단이 저희는 그래도 있으니까. 비판할 때 또 비판하잖아요. 네, 이번에도 조국 혁신당과 뭐 합당 관계에 있을 때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아니 그거 아니다라고 우리는 분명하게 선을 긋고 얘기하잖아요. 아니 근데 그런데 민주당 최고위원님이나 의원님들 계속 거기 나가셔가지고 지시받고 지령 받으시잖아요. 그래. 지시받고 지령받는다는 얘기보다는 그러면 뭐라고 표현하면 이미 좋을까요? 방송 환경이 네. 유튜브 중심으로 재편이 되고 있고 네. 그들의 어떤 표가 필요하니까 네. 일정 부분 그렇게 하는 건 저도 인정. 음. 네. 그러나 예전에 김어준 씨가 예를 들면 부정선거 얘기하고 뭐 이랬을 때 예. 그게 민주당의 주류 의견이 된 적은 없었습니다. 예. 일각의 의견은 될 수 있었겠죠. 근데 지금 국민의힘은 이 일각의 의견이 아니라 주류의 의견이 그냥 돼버렸잖아요. 그랬잖아요. 그거를 반대하는 세력은 다 축출당하고 이게 차이다. 근데 부정선거가 주류가 안 된 건 민주당에서 바람직한 건데 지금 김어준 씨의 영향력은 고성국 씨가 국민의힘에 투영하고 있는 영향력만큼 큰 거 아니에요? 아니 합당 안 됐잖아요. 합당 안 된다니까요. 합당을 미뤘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건건이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고성국한테 끌려다니는 거하고는 완전히 판이 다르다. 다르죠. 네. 합당이 안 됐으니까. 그리고 네. 분명한 거는 예전에 전광훈 씨한테 가서 윤상현 의원이 전광훈 씨한테 가서 목 고개 숙이고 막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근데 보수 패널들이 아니 김어준 씨도 뭐 고개 숙이라고 얘기하더만 김어준 씨는요. 김어준한테 고개 숙이라고 얘기 안 해요. 국민들한테 절하라고 얘기를 하지. 근데 그게 완전히 다른 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똑같이 절했다고 하니까 똑같이 그냥 착각을 하는데 그건 완전히 다른 얘기다. 근데 정치에 관여되어 있지 않은 보편적인 국민들은 전광훈 씨나 김어준 씨나 데칼코마니처럼 똑같다고 생각할 보편적 거예요. 국민 누구죠? 예. 예, 선거 투표 때 상식이 투표 때 있는 국민 여러분. 그러니까 늘 우리처럼 시사평론 어떤 프로그램들을 많이 보는 이런 사람들 말고 일시적으로 투표장에 나오는 사람들은 왼쪽에 있는 김어준 씨나 저 끄트머리 오른쪽에 있는 전광훈 씨나 똑같은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할 거고 고성국 씨, 전광훈 씨가 국민의힘한테 영향력을 끼치는 것도 맞죠. 근데 김어준 씨는 좀 더 고급스러우면 고급스러웠지 영향력을 안 끼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영향력 국무총리부터 있죠. 상임위원장까지 해외 순방 다녀오면 이게 기자회견이나 어떤 의정 보고를 통해 가지고 순방 성과를 보고하는 게 아니라 김어준 방송 나가서 보고하고 있으면 그거는 영향력을 지대하게 행사하고 있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또 김어준 씨가 어떤 사람이에요? 부정선거 때부터 각종 음모론 생성소의 공장장이고 그 무엇보다 국회 와서 한동훈 대표부터 사살설 있다라고 확인되지도 않는 거짓말들을 공식적으로 한 사람이잖아요. 어찌 보면 전광훈이나 전한기 네. 씨나 김어준 씨나 다 똑같다. 비슷하다? 네. 지금 김민수 최고위원의 이야기를 기사를 한번 검색해서 보고 있는데 이 탄핵 전국에서 52%까지 상승한 지지율은 여러분이 계속 윤어게인을 외치는 상황에서 확장은 안 되고 오히려 줄어들었다. 만약 우리 외침만으로 이길 수 있었다면 윤 대통령은 탄핵당하지 않았다며 짧은 호흡으로 보면 진다. 긴 호흡으로 봐주시길 바란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러니까 이게 절연은 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극단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면 어르고 많은 달래서 같이 가야 되는 거라는 중도와 생각을. 외연인 어떤 다른 국민들도 네. 우리한테 달라붙을 거다라는 메시지를 내고 싶은 것 같은데 네. 글쎄요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그렇게 잠자코 뭔가 합리적인 지지를 보내주실까요? 좀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설탕하고 하거든요. 소금 다 섞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뭐 윤어게인이 이 가능하도록 만들고 싶은 분들이시니까 뭐 이렇게 당 밖에서 감히 재원을 하자면 정말 윤어게인을 원하시면은
장동혁을 밀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아니, 그러니까 저는 장동혁을 윤어게인- 밀어줘야 된다. 윤어게인을 탓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윤어게인을 이용한 게 정치인들인데 왜 이제 와서 윤어게인한테 뭔가 본인들의 지지세가 확정되지 못한 그 뭔가 귀책 사유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냐라는 거죠. 그 너무 무책임한 것 그렇죠. 아니에요? 어쨌든 정치인은 본인의 지지자들의 목소리를 투영해서 얘기하는데 그 과정에서 지지자들을 설득하는 것도 전 역할이라 생각을 그럼. 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김민수 최고나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는 지지층을 이용만 했고 설득하는 과정이 없는 상태에서 이용만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사단이 난 거고 윤어게인 외치시는 분들 지금도 집회 밖에서 행진하시고 계속 힘든데 하고 계세요. 제가 그분들 보면 어떨 때는 야 진짜 정말 저 신념 하나는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신념을 설득할 용기를 가져야 되는데 지금 지도부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단이 나는 겁니다. 네, 일단은 지금 좀 안타까운 거는 한동훈 전 대표가 토크 콘서트에 저 그냥 한동훈입니다라고 하면서 했던 토크쇼에 지금 15,000명 정도 운집을 했죠. 네네. 15,000명 맞습니까? 예. 11,000명이 많잖아요. 어쨌든 저희가 그 티켓을 스타디움이 저희가 다 현장에서 확인을 찼으니까 못했어요. 예, 다 찬 뭐 건 맞아요. 그 정도로 만약에 뭐 10,000명이든 뭐 7,000명이든 간에 그 정도로 한꺼번에 그 고액의 티켓을 팔아가지고 사람을 모을 수 있는 능력이 과연 정치인에게 많이 있을까? 없죠. 많이 없어요. 되게 드문 능력인 것 같아서 되게 놀라웠는데 맞아요. 근데 지금 안타까운 거는 지금 장동혁 대표가 유튜브 프로그램 출연하는데 동접이 200명이 안 되는 상황이어가지고 아이고 저런. 이게 아이고. 조금 윤어게인 안타까운데. 뭐 하는 거야 도대체? 아니, 결집을 윤어게인- 몰아줄 때 몰아줘야지. 윤어게인 결집을 해야 되는데. 아 저기 이런 데 가서. 고성국 씨나 뭐 전환기 씨한테만 몰아주고 왜 장동혁한테는 안 몰아줘요? 장동혁 대표님 또 팬카페 있는데. 그럼 형이 윤어게인을 해. 아니 난 진짜 화가 나네. 진심으로 아니, 화내시는 것 그래, 같아요. 그 그럼 형이- 장동혁 이렇게 심리적으로 위축되면 안 되잖아요. 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아니 도대체 말로만 무슨 장동혁한테 뭐 하라 이거 하라 얘기하고 하나도 해주는 것도 없으면서 윤호긴 아, 그럼 전환기를 뭐 하는 거야? 그럼 이동학 초가 윤어게인을 하라니까. 윤어게인 난안 해서 하지, 상식적으로. 동접자 한 명 좀 추가시켜줘요. 도와줘요. 좀. 그렇게는 안 하지. 아, 그럼 혹시 윤호개인이 전환길에게 대답을 하지 않으면 같이 움직이지 오늘이에요 않는 건가? 오늘 얘기해야 돼요. 그래요. 일단은 전환길이 뭐 오늘 스트레스 오늘까지 얘기해달라고 했으니까 윤석열을 그러네요. 선택할 건지 한동훈을 선택할 건지 얘기해달라고 했으니까 네. 선택해야죠. 그래 결심했어. 그렇습니다. 안 그러면 이제 전환길 세력부터 떨어져 나가는 거죠. 네, 지금 뭐 전환길 씨하고 이준석 개혁신당 당대표 토론회가 잡혔죠. 네, 잡혔어요. 25일 오후 4시 TV조선 생중계로 되는 거 아닙니까? 오. 네, 다른 TV 생중계. 분들도 신청을 했는데 TV 조선으로 하기로 했고요. 음. 형식은 뭐 정확한 인원수는 4대 1로 네. 전환길 그렇죠. 씨와 전문가들을 불러서 그쪽은 4명. 음. 이준석 대표는 그쪽에서 이제 4명을 또 3명을 더 추가로 데려오라고 했지만 이준석 대표는 혼자 나가서 혼자 충분하다. 네, 4대 1로 네. 토론하는 걸로 결정됐습니다. 편성 시간은 어떻게 돼요? 시간. 요거 시간 4시 오후 4시입니다. 아, 네. 제 말은 총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그건 아직 모르겠어요. 4시부터 저 한 7시 정도까지로 기사를 본 것 같아요. 3시간, 두세 예. 시간? 이것이 예. 정치다 시간대잖아요. 그때가. 그러면 본래는 거기 1시간 반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더 추가로 잡았나 보네요. 많이 해야죠, 뭐. 충분하게 해야죠. 근데 이게 보통 보면은 좀 급을 맞추잖아요. 죄송합니다만 뭐 정치인들끼리 서로 급 맞춰서 이렇게 토론하고 이런데 패널들 가지고 아, 뭐 내가 네네네. 대화 상태가 돼야 그런데 내가 나가지 이런 뭐, 소위 네. 생각을 하는데 약간 이준석 아니 내란 대표는 선동에 수계하고 그 급이랑 할 수는 있죠. 수계잖아요 수계. 그래서 그런 생각을 별로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아니 그러니까 뭐 대표가 네. 워낙 그 전장현 그 대표와 통화래 토론도 그렇고 급을 맞춰서 토론한다라는 항상 뭐 그런 생각은 없어서 주제가 중요하지. 뭐 사람의 어떤 급이라든지 국민들과 예, 토론하는 그레이드를 거죠. 생각하는 사람은 아니어가지고 그래서 4대 1이라도 괜찮으니까 토론하자라고 제안한 것 같아요. 그렇네요. 지금 뉴스원의 기사를 보니까 4시부터 생중계라고 네네. 되어 있고 마치는 시간이 기재가 되어 있지 않는 걸 보니까 여기 보면은 시사쇼 정치다 프로그램이 평일 오후 5시 20분부터 7시 시간대에 진행이 될 것 같다. 1시간 반 하니까 정도. 한번 한 4시 이후에 네네. 보통 정해지는 시간에 1시간 반 정도로 한번 그렇게 할것 보는 같네요. 것 같습니다. 음. 그러네요. 그러면 그러면은 토론 잘 되고 준비 잘 되시죠? 많이 좀 봐주시고 근데 25일 날이네요. 25일 날. 네. 아마 그 토론으로 부정선거를 믿는 사람들이 그래 부정선거는 없다라고 똑 떨어지게 결론은 못 지을 거예요. 맞아요. 그거. 다만 그걸 의심하는 사람들한테 그 판단에 도움을 줄 수는 있겠죠.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부정선거가 있다라는 그 망상 때문에 선관위에 군대도 투입하고 전 정말 독약을 뿌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 독약에 많은 국민들이 지금 현혹돼 가지고 부정선거 있는 건 아니냐라고 의심하고 있는 상태고 이걸 정치인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그게 아니라고 좀 해줘야 되는데
어쨌든 그 역할을 좀 개혁신당이 해보겠다라고. 그러니까 제가 선거가 어떻게 보면 나섰습니다. 여기서 부정선거 주장하시는 분들 제일 많이 만나봤을 거 아니에요. 어허. 드는 생각은 답이 없다고 생각해요. 답이 없어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답이 그러니까 없어요. 설명을 해도 처음에 그러니까 본인이 가지고 온 어떤 거에 대한 이게 부정선거 증거다라는 거에 대한 반박 자료를 제시하잖아요. 그럼 또 다른 걸 또 가지고 와요. 그러니까. 그럼 유니버스가 계속 확장되더라고.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정말 답답한 게 개표 참관 요원들은 다 많이들 해보셨죠. 해봤죠. 저는 개표 참관 요원도 해봤고요. 네. 개표도 직접 했었어요. 개표 요원으로 대학생 예, 때 예. 당적이 없을 때니까 합법입니다. 합법. 예. 네. 그러니까 될 수가 없어요. 없지. 불가능하다니까요. 근데 이게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설명을 해줘도 말이 안 되고 그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요 정당 추천 인사들이 다 있거든요. 네. 그분들이 다 개표에 참관을 하시고 평소에도 투표하면 다 관리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정당에서 추천한 사람이거든요. 네. 쉽게 얘기해서 지구당이나 당협 뭐 위원회에서 다 추천하는 거거든요. 아니, 그러면 부정선거 자체가 있을 수가 없는 게 맞는데 무슨 자꾸 핑계를 대고 제가 오죽했으면 예전에 계산을 해봤거든요. 254개 선거구에 투표소가 한 선거구당 10개만 있다 치더라도 2540개잖아요. 거기에 부정선거에 투입될 인원이 10명만 잡아도 25,400명이 필요해요. 네. 한 번 선거할 때마다 25,400명씩 투입해가지고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입 다물게 만들었는데 그게 말이 돼요? 근데 이렇게 말을 해도 그분들은 이제 말을 안 믿는 거죠. 그러니까 답답하고 환장해요, 진짜로. 지금 슈퍼챗이 날아왔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시는 거에 굉장히 동조하셨는가 본데 행복이님이 2만 원 주시면서 보수의 보물 김윤영님 아유. 화이팅. 어, 네, 김윤영님에게 보수의 보물. 이건 아마 슈퍼챗이 부정선거 때문에 주장을 제가 좀 강하게 반박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예, 날아오고 있네요. 네. 그리고 임재훈님 2천 원 주시면서 친한계랑 한동훈은 부정 비판할 자격이 없는 게 이들이 문제 삼는 사전 투표 폐지 주장했잖아요. 사전 투표 이건 폐지에 어떻게? 대해서는 저도 할 말 많아요. 또 네. 잠깐 말을 드리자면 사전 투표의 폐지에 대해서는 세 가지 정도가 있어요. 첫 번째는 본 투표랑 사전 투표가 좀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사전 투표를 함으로써 하신 분들은 사전 투표와 본 투표 사이에 있는 그 어떤 정치적 현안에 대해서는 자신의 판단할 기회를 놓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전 투표 이후에 어떤 후보의 비리라든지 이런 게 드러났었을 때 사전 투표 하신 분들은 내가 그 비리를 알았으면 다른 사람을 찍었을 거야라는 선택을 박탈당할 수 있다는 게 하나 예. 있고, 두 번째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부정선거 주장하시는 분들은 설득이 안 돼요. 솔직히 얘기해서. 근데 선거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의혹을 누군가 가지고 있으면 그걸 해소해야 될 의무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사전 투표를 본 투표랑 붙여서 투표를 늘리자는 거죠. 그런 주장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 제가 부정선거를 옹호한 맹신 그런 건 절대로 아니고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네. 저는 사실 이준석 대표께서 부정선거론자들과 싸우는 거는 굉장히 잘하시는 일이라 생각하는데 살짝 아쉬운 점이 하나 있는 게 그 말씀하실 때 보면 부실 선거 제기조차도 못하게 하시거든요. 부실 선거, 그러니까 선거 관리가 부실하게 됐다는 얘기조차도 말을 하면 안 된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물론 이해는 돼요. 왜냐하면 부정선거 주장하시는 분들이 워낙 그런 거 가지고 꼬투리를 잡으니까요. 그런데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분들 전부 다 선거관리위원회랑 일을 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선관위가 분명히 문제가 있는 조직이고 선거 관리를 함에 있어서도 네. 부실한 면이 분명히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점을 부정선거 주자론자들 때문에 제기를 못하는 건데 그런 입구까지 다 막는 거는 조금 저는 거기에 좀 문제 제기를 하시는 네. 거다. 그런 거라는 점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부실 해주셨어요. 선거라고 하는 건 선관위직 공무원들이 뭐 행정을 좀 이상하게 하고 있다라는 그 주장인 건데, 그거는 선거직뿐만 아니라 행정직, 건설직, 환경직 모두 다 마찬가지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네. 결국 부정선거라는 그 주장에 일말의 의심이 없다고 우리가 확인을 해줘야 된다라면 부실 선거라는 땔감을 주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게 예. 통로로 그래 부실 그쵸. 선거가 있으니까 이걸 검증해 보겠다라고 좀 밀고 들어온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까지 사실 경계해야 되는 부분은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그러니까 왜 부실 선거 자체 막는지도 이해는 되지만 논의할 부분이 있는데, 민주당은 왜 지금 의석수도 말하면 충분히 선관위 제도 개선할 수 있는데 왜 침묵하시나요? 화살 돌렸죠. 어떤 아니 또 부실 선거 얘기하시는 같은 경우라든지 선관위 자체에 문제 개선을 해야 되잖아요.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하시잖아요. 근데 왜 민주당은 지금 아무것도 안 하세요? 지금 의석수도 많고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잖아요. 의제를 제안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얘기해 볼게요. 이 여유. 아니 왜냐면 저는 제가 최고위원 할 때도 네. 그 소쿠리 투표 의혹이 네. 있었어요. 어. 여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도 네. 계속 최고위원 회의 공개석상에서 계속 얘기했습니다. 선관위 이런 식으로 하면 선관위원장 물러나야 된다고 계속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내부에서 이런 이야기 계속 하고 소쿠리 투표니 뭐니 이런 얘기 당연히 있으면 안 되죠. 그리고 부정 채용
선관위 특히 심각하잖아요. 이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검찰의 대해서 검찰 개혁도 내죠. 선관위의 소쿠리 투표도 그러면 그 단건 사건을 가지고 어떻게 고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 건데 이걸 일반화시키고 전체화시키니까 그렇죠. 국민들한테 검찰 개혁은 검찰 일부의 문제 때문에 호도가 되는 거고 부정선거도 그 일부의 사례로 뭔가 전체 선거가 부정인 것처럼 뭔가 호도가 되니까 지금 문제는 거거든요. 정치인들의 책임이 크다. 아, 끊어낼 그러네요. 건 딱 끊어내야죠. 예, 좋습니다. 멋있어, 자, 이거. 은령 김님 9531님 2만 원 주시면서 그래 둘 다 안 됨. 개혁신당이 대안이다. 이긴 총장 화이팅 대안. 하셨고요. 예스. 그리고 우주사가 9999님은 김윤영 전 대변인님 한동훈도 지지자들이 과한 공격성 좀 줄이라고 설득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 라고 좀 줄이라고 제안을 그래라, 좀. 해주셨습니다. 아, 이게 진짜. 좀 그런 우리 방송 가는 앵커 방송 가는 곳마다 앵커들이 방송 끝나고 아 한동훈 대표 지지자들 때문에 죽겠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 진짜. 댓글 올라오는 거 네, 이런 그러니까 거요. 댓글 올라오는 것 때문도 그렇고 음. 뭐 본인의 SNS에서 댓글 다는 것도 그렇고 아 근데 통제 안 어쨌든 돼요. 방송에서 한동훈 대표가 완전 무결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음. 모든 정치인들이 문제를 갖고 있잖아. 네. 네. 그 합리적인 비판을 하면 어. 그걸 못 참아. 음. 막 부들부들 떨면서 정말 그 악플 아닌 악플들을 막 달아요. 근데 그게 너무 심해요 막 경쟁이 지금. 쫓아가가지고 하는 것들. 네. 아, 그건 조금 것들이 설득시켜야 저희 되지 않을까? 지지자분들 입장에서는 음. 지금 한동훈 전 대표가 지금까지 정치를 하면서 예. 걸어왔던 길 자체에서 사실 음. 굉장한 많은 오해도 받고 공격도 받고 음모도 받으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감정이 좀 격해질 수는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어떤 특정 정치인에 대해서 저희가 누군가 좌표 찍어서 공격한다. 그거는 바람직한 건 아니지만 예. 지금 지지자분들께서 저희가 지난번 저희가 장애 집회 하실 때 그 경찰분들께서 이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구호도 안 맞고 선창도 안 맞고 이게 조직화되지 않으신 분들이다 이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뭐 예전에 개딸들처럼 뭐 세력화돼가지고 정치화 세력화돼서 뭐 특정인을 공격한다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감정이 좀 격해져서 그러신 건데 네. 뭐 조금씩 스스로 이렇게 감정을 조금씩 침착하게 다 네, 아니 다 평정심 유지하실 마찬가지죠. 겁니다, 앞으로. 네. 지지층들이라는 게 이거 통제 안 돼요. 네. 근데 그런 거를 통제하는 것은 그 리더가 얼마나 그 사람들에게 온화하게 안심을 시켜주고 또 자기의 방향을 제대로 제시해 주는 그러니까 거에 따라 좀 이재명 달라진 것 대표 같아요. 시절에 그런 얘기 많이 했죠. 상대방을 그렇게 너무 공격하지 말아라. 음. 이런 메시지를 계속 내야죠. 그리고 품어야 된다. 계속 그 메시지를 내줘야 되는데 한동훈 대표도 앞으로 계속 내시겠죠. 그래서 그 당시에 네. 제명인의 말도 막 탈퇴하고 그랬잖아요. 네. 네, 그런 일들이 좀 있으니까 그러니까 좀 저- 보여주는 네. 게 정치인의 필요하다. 행동이 한동훈 대표가 중요해요. 방송 네. 나가서 방송이란다. 저희 나가셔가지고 어제 토론회 토크스 때도 나가셔서 이렇게 평온하게 계시라고 말씀드리고 네. 본인에 대한 응원도 어. 감사하고 이렇게 평온한 마음을 가지시면서 그냥 지켜봐달라는 말씀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지지자분들께서는 감정이입도 많이 되시고 지금 좀 많이 격앙되신 건 맞아요. 근데 저는 이해는 됩니다만 앞으로 조금씩 더 조금 저희가 좋아요. 친한계 분들이 잘하신다면 네. 그 지지자분들의 감정도 좀 누그러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좋습니다. 우리가 이야기 나누는 가운데 64,008명. 아우, 박수. 네, 어서 오십시오. 축하드립니다. 이제 이런 영광 순간은 제가 있어서. 64,020번째는 누구실까요? 막 계속 들어와. 그래서 모시겠습니다. 같이 가시죠. 예. 네. 슈퍼챗 푸푸푸님 15,000원, 퐁퐁원님 7,500원, 예, 성남총각님 10,000원 주시면서 이렇게 후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유영하 대구 의원이 대구시장 출마를 좀 공식화하고 있죠. 자, 장동혁 대표 단식 현장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찾아오신 것. 이게 대구시장 출마를 위한 빌드업이 아니었냐 세간의 질문이 있었지만 결코 아니다라고 했지만 결국은 맞는 걸로. 이거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 먼저 주시죠. 제가 볼 때는 그냥 네. 무시당할 것 같아요. 유영하 의원이 저도 잘 모르는 사람이고 보수에서는 잘 알아요. 네. 이분 초선이잖아요. 그냥 몰라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모셨던 네. 분이라고 하는데 대구 시정을 맡길 정도의 사람이에요. 제가 볼 땐 그런 건 안 될 것 같고 대신 박근혜 대통령을 활용했잖아요. 장동혁 대표가. 진도군수보단 나을 걸? 네, 그러니까 거긴 바로 제명 처리했고 근데 네, 바로 이거를 지금 그 활용해 버렸기 때문에 이것도 수싸움인 거예요. 그냥 수싸움인 거고 다만 장동혁 대표가 굳이 이 카드를 받을 이유가 없는 거죠. 굳이 왜 받아요? 그러면 인정하게 되는 꼴이잖아요. 그렇죠. 되게 이상하게 탈출구를 만들었는데 박근혜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여기까지만 하시는 겁니다. 저랑 약속하세요. 네, 약속하겠습니다. 하고서는 단식을 그만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되게 이상하다고 봤는데 이거를 만약에 허용을 해주는 순간
본인의 이상한 그 탈출구가 모든 게 다 인위적이었다는 게 그냥 증명돼 버리는 꼴이 돼 버려요. 아, 이 사람을 네. 후보로 선택하는 네. 순간.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는 선택하기가 어려운 거다. 그리고 너무 눈에 보이는 이런 패를 이렇게 순수하게 할 수가 있나? 네. 그 이게 박근혜 전 대통령이 등장해서 뭐 선거를 도와줄 리는 없을 거라고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과연 이것도 믿을 만한 얘기? 그러니까 원래 뭐 처음에 박근혜 대통령 나타났을 때는 이제 유영아 의원이 굉장히 세게 반론했지 않습니까? 네. 자기랑 대구시장 출마와 박근혜 대통령은 아무 연관이 없다라고 얘기했을 때 뭐 본인이 그렇다니까 당사자가 그렇다니까 그렇게 믿었지만 많은 추론을 했었죠. 네. 근데 그 추론이 본인이 출마함으로써 인정이 된 거죠. 이제는 뭐 더 이상 해석의 여지가 없는 거고 유영아 의원이 생각보다 오래된 사람입니다. 옛날에 예. 김무성 대표가 옥새 들고 나르샤를 예. 하셨잖아요. 그때 옥새를 들고 나르게끔 한 인물 중에 한 명이 유영아 의원이었고 유영아 의원이 그때도 당시 청와대에서 공천을 주려고 엄청 뭐 얘기가 많았었어요. 그래서 근데 결국 공천을 못 받았죠. 김무성 대표가 옥새를 들고 나르셔가지고. 근데 그런 상황에 있을 만큼 박근혜 대통령과 굉장히 친분이 깊고 사실 유영아 전 의원이 그러니까 의원 되기 전에 대구시장 출마를 하셨어요. 2022년도 지방선거 때.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홍원회장도 하셨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모르겠어요. 이번에는 홍원회장까지는 안 할 것 같은데 이번에 이제 앞에 설 있지 않습니까? 뭐 박근혜 대통령이 유영아 의원이랑 뭐 서문시장 한번 돌 수도 있는 거고 설 맞이해서 그 뭐 직접적인 지지 유세는 아니지만 뭐 설 명절 돌 때 뭐 같이 따라오는 걸로 선거 운동은 충분히 되니까요. 그런 식으로 간접적으로 지원하지 않을까 그걸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이 출연료로 이 유영아 의원의 공천을 주게 하겠다. 이건 좀 너무 나간 좀 해석인 것 같고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될 때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있었어서 그게 정말 실체화가 된다면 야 대통령 탄핵도 그렇게 당무 개입, 선거 개입 때문에 이 대통령직을 상실했는데 대통령직을 상실하고 나서도 이렇게 뭐 국회의원을 도와주려고 저렇게 무리를 하네라는 그 사회의 저명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거니까 그런 모험을 할 것 같지는 사실은 않아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다른 데 있습니다. 지금 대구시장이 사실 뭐 공천만 되면 당선된다라는 지역구이기도 하니까 근데 과연 국민의힘이 정말 그렇게 당선 가능성이 높은 곳만 지금 찾아야 되느냐. 유영아 의원이나 모든 당내 의원들이 한석 되게 중요한데 수도권 내지는 정말 어려운 지역을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 이런 것들이 좀 선행돼야 되는 건데 공천만 받으면 당선된다라는 것을 뭐 이리저리 윤재욱 의원부터 시작해서 다들 같이 찾으니까 당의 문제는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본인들만 좀 개개인만 지금 정치적으로 살려고 하는구나라는 그런 이기심이 좀 느껴져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지금 출마하려는 보수 인사들이 참 많잖아요. 많아요. 그 이진숙 전 위원장 그쵸. 이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대구는 본인의 DNA를 만들어준 곳이다. 그러면서 뭐 선거 출마 질문에는 즉답은 피했는데 이분이 앞으로 행보가 어떻게 될까 이동학 최고님? 아마 어떤 중진 의원과 딜을 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대구 경북 뭐 통합이 되든 아니면 대구로 그대로 가든 대구 시정을 맡기기에는 제가 볼 땐 좀 무리수가 있어 보이고 어느 중진을 밀어주고 그 빈자리에 들어가는 선택을 하게 되지 않을까 그냥 추측을 해보고 어찌됐건 그 지역에서는 지지율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뭐 건져가지고 본인이 뭐 이렇게 수갑차고 이렇게 들었던 모습 그게 네. 이제 아마 상징적으로 기억이 될 텐데 그렇죠. 그게 그 대구 지역 유권자 입장에서는 그게 뭐 이렇게 좋아 보였을 수도 있고 뭐 그러니까 그런 지지율이 좀 나오는 것 같고 그런 차원에서의 전략을 좀 하지 않을까? 지금 아마 이번에 뭐 한다면서요. 출판기념회 출판기념회 한다면서요. 네. 이진숙 이때 그럼 과연 몇 명이 올까? 이게 아. 이제 이진숙의 지지율이 실제로 한동훈처럼 막 10,000명이 몰린다. 그러면 뭐 엄청나게 판단을 하겠죠. 근데 만약에 뭐 200명 온다. 장동혁 대표처럼 온라인에서 해도 사람들이 직접 오라는 것도 아니고 온라인에서조차 200명 보고 있으면 이런 정도 수준이라면 무시해도 될 만한 수준 아닐까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고향이 대구지 않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되게 맞아요. 지금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대구에서 지지율 조사 돌리면 많이 나와요. 1등 하고 있는 건 맞거든요. 그 이유가 국회에서 민주당에서 너무 많이 공격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안 꼽히지 않았다는 모습. 그리고 이재명 정권에 의해서 수갑까지 차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약간 투사의 이미지를 구축을 하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진숙 방통위원장 입장에서는
지금 어느 지역을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대구시장을 출마설만 계속 나와도 대구 전 지역에서 어디든지 출마할 수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걸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는 거고 본인이 손해볼 필요가 전혀 없는 거고 지금 지지율 조사 돌리면 2등이 추경호 의원이 나와요. 사실 그동안 대구 정가에서는 추경호 의원이 1등을 나올 거라고 예상들을 많이 했는데 2등이 추경호 의원이 나온 이유가 있습니다. 분석을 해보면 대구는 동쪽과 서쪽의 정서가 좀 다르거든요. 지금 서쪽에 그러니까 달서구나 달성군에서 후보가 너무 많아요. 추경호, 윤재옥, 그다음에 유영아 이런 분들까지 다 나오니까 지지율이 약간 분산됐어요. 근데 이진숙 후보 같은 경우는 약간 뭐 대구 특정 지역에 지지를 받는 게 아니다 보니까 1등을 계속 달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만약에 이진숙 방통위원장 측에서 지지율을 좀 제대로 분석을 한다면 본인들이 계속 대구시장 출마설을 흘리면서 몸값을 계속 올리겠죠. 그러다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딜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은데 글쎄요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대구 시민들에 대한 인기가 있는 건 분명하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네. 분명하다는 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인기가 있는 건 있는 건데 네. 이진숙 위원장이 대구시장으로서 행정가로서의 면모가 충분한가 이 판단은 또 따로 그렇죠. 해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방통위원장으로서 사실 발군의 실력을 국민들한테 보여준 것도 아니고 어쨌든 정권과 잘 싸운다라는 그 투사의 이미지는 있지만 세심한 행정가로서의 아직 평가는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대구시장도 그렇고 대구 시민들도 그렇고 당원들도 그렇고 잘 판단해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진짜 이진숙 위원장이 당을 생각한다면 예. 그리고 나라를 생각한다면 본인의 어떤 이런 인기 영합적인 부분들을 대구시장에 쓸 게 아니라 수도권 내지는 어려운 지역의 보궐선거에 들어가서 의석수 한 석이라도 더 보탤 생각을 해야죠. 그게 국민의힘에 더 어울리는 것이고 국민의힘이 지금 뭐 이재명 정부의 독주를 막기 위해서 우리를 똘똘 뭉쳐야 된다는 그 기조에도 맞는 건데 본인의 인기를 본인의 개인적인 영달을 위해서 정치적 영달을 위해서 쓰는 것 같아서 그렇게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지금 국민의힘의 대부분의 정치인들이 다 TK로 몰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뭐 경기도 이런 데는 출마자가 없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문제를 모르는 게 문제, 문제를 알아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문제, 문제를 알아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나만 살려고 하는 게 가장 문제다라는 연예인의 어떤 말이 있는데 지금은 지금 세 딱 번째인데? 국민의힘이 세 딱 번째. 그런 식이에요. 문제도 뭔지도 모르고 어. 문제를 알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하고 알면서도 본인 살려고 대구와 경북으로 출마하려고 하는 그게 국민의힘의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저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네. 민주당에서는 대구시장 후보가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나오시나요? 뭐 고심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좀 뭐 어쨌든 나는 정치계를 떠났다 이런 입장이었는데 이번 이해찬 전 총리 장례식장에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설득에 노력을 했다고 하는데 그 뒤로 어떤 소식이 있진 않아요. 네. 사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왜 이 질문을 드렸냐면 대구에서 생각보다 김부겸 총리 출마를 되게 많이 좀 기대를 잘해요? 많이 하고 있어요. 질문도 많이 오고 실제로 여론조사 돌리면 1대1 가상 대결을 돌리면 김부겸 총리는 민주당이 받는 대구에서 받는 지지율보다 15%에서 20%더 받더라고요. 아, 이 가능성이 그러면- 저는 김부겸 총리가 나오면 국민의힘이 원사이드 함께 못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구에서.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드렸는데 그 민주당 어느 분도 확답을 못 하더라고요. 김부겸 총리의 경쟁력이 제일 높음에도 불구하고 뭐 설득을 못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주류가 아니라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김부겸 총리의 아니, 이제 본인이 네. 은퇴를 했고 총리를 하시고 난 다음에 대선을 한번 나오려고 하시다가 그냥 이제 그건 아니다 해가지고 이제 접고 경기도 양평에 지금 살고 계시거든요. 네, 네. 강평인가 양평인가. 네. 하여간 뭐 그런 이제 입장이신데 갑자기 다시 정치권으로 그러니까 홍준표 전 시장이나 그쯤 돼야 이제 뭐 그 정도 이제 이게 얼굴에 두껍기가 이제 그 정도 돼야 자기가 그만두겠다고 했다가 또 나오고 그만두겠다고 했다가 또 나오고 이럴 수 있는 건데. 근데 김부겸 총리는 이분은 그런 그렇진 양심이 않아요. 좀 있는 네, 분이셔가지고 그렇진 그게 잘 안 될 않죠. 거예요. 네. 본인이 무게감 내뱉은 있게 말을 움직이시니까. 좀, 네, 그렇다. 다만 이제 진영적 필요에 의해서 이번에 정치 환경이 너무 좋아졌고 대구도 이제 변해야 될 게 아니야. 대구의 GRDP, 그러니까 GDP가 대구가 전국 꼴찌잖아요. 보수 정당의 뭐 핵심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꼴찌란 말이에요. 거기서 뭔가 보수 정치인들한테 뭔가 기회를 줘도 삶이 나아지질 않는다고요. 비교해서 그냥 제일 꼴찌에 있어요. 이거 인터넷 쳐보면 그냥 근데 나오는 저도 거예요. 이 말씀에 대해서는 반론 네. 드리고 싶은 게 민주당에서 과연 그러면 대구의 후보들 중에서 물론 지금 나오시는 분들 훌륭한 분도 많겠지만 과연 경쟁력 있는 후보를 공천하신 적이 몇 번이나 있는지 되묻고 싶어요.
그러니까 물론 토양 험지, 자체가 나오기가 그렇죠. 쉽지 그러니까 않죠. 토양도 힘들고 네. 험지도 힘든 건 저도 인정하고 저희도 호남 쪽에 그렇게 막 경쟁력 높으신 분들이 안 나갔다는 점에서는 비판받아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민주당에서 대구 분들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건 좀 조금 다른 게 어쨌든 호남보다는 대구에서는 민주당세가 더 강한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과연 그러면 민주당에서 대구 시민들이 민주당에 보내주는 성원만큼 경쟁력 있는 후보를 공천하셨는지도 한번 되물어봐야 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민주당에서는 또 청와대에서는 서로를 공격하는 상황이 연출이 계속 되는 거야. 뭐 장동혁과 한동훈이 서로 공격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결국은 내치게 되는 것처럼 정청래는 코스피 5천 달성되는 시점에도 그 청와대를 옹호해주지 않고 자기 할 일을 했던 지금 보면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런 얘기를 해요. 현재 입법 속도로는 국제사회 변화에 대처가 어렵다. 웬만하면 이런 말 안 하려고 그랬는데 현재 입법 속도로 변화를 대처하지 못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 조국 혁신당은 우린 합당을 당한 피해자다. 합당되든 안 되든 민주당 사과해야 된다. 그리고 조국당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고스피 5천 이거 국민 대다수에 닿지 못하면 정치 실패 아닌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어요. 잘 들어간다. 서로 이 난리가 되는 거예요. 정체적인 난국이네요. 네, 정체 난국이다. 어저께 그다음에 고위당정 협의회에서 김민석 총리가 또 정청래 대표의 모두 발언 이후에 뭐라고 했냐면 보통 모두 발언하면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인사치레라도 할 텐데 첫 마디가 그거였어요. 국정 성과를 내는데 집중합시다. 그거는 정청래 대표한테 허튼 짓 하지 말고 합당 같은 쓸데없는 행위하지 말고 대통령이나 도와라라고 일갈한 거거든요. 그거를 당에서는 긴장해야 되고 그 두 번째 마디가 당과 정부는 긴장하고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도모해야 된다라는 취지의 발언이에요. 네, 김민석 총리의 말이 맞는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유념해야죠. 네. 마지막으로 요거 유시민 작가 뭐 김어준 총수인가요? 총수. 이분 직함에 총수 이분들 다 나서서 지금 합당을 바라고 있고 그렇죠. 하자고. 합당을 조금 날카로운 말로는 합당을 유인하고 그렇죠. 있는데 합당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시는 분들. 주장하고 있는데 이거 합당 될까 안 될까? 참 이번에는 어렵다고 보고 네. 지방선거 끝나고 그 이후에 이제 선거가 없잖아요. 쭉. 그러니까 이 선거가 없을 때 차분하게 논의해 보고 뭐 합당은 언젠간 되겠죠. 네. 그때 지금 논의할 건 아니다. 저국혁신당이 안 받을 것 같아요. 안 받으면 뭐 살 길이 없는데. 아니지. 왜냐하면 저희가 생각할 때 보통 선수들 프로야구 선수 연봉 체결할 때 10승 정도 하는 투수와 20승을 할 것 같은 투수 중에서 20승을 할 것 같은 투수들한테 연봉을 더 많이 줘요. 그 말인즉슨 몸값이 높을 때는 이 기대치가 높을 때인데 네. 지금은 지방선거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조국혁신당이 막 민주당이 서울이나 이런 데 막 구청장 후보 많이 내가지고 민주당의 당선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우려돼서 지금 합당을 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며 지방선거 끝나고 나면 선거 없잖아요. 조국혁신당의 값어치가 지금만큼 높냐는 거지. 낮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합당에 대해서 민주당이 지금처럼 옹호하게 나갈까요? 뭐 최소한의 어느 정도 배려해 줄까? 배려 없이 그냥 흡수 합당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자리 보존 안 해줄 거잖아요. 그거 같아요, 저는. 그 지금 민주당 분들의 합당을 반대하시는 분들의 논리는 조국혁신당을 최대한 낮은 가격으로 지금 매입하려고 한다. 딱 그렇게 보이는데요, 저는. 그러니까 유시민, 아니, 김어준 총선 씨가 앞두고 헐값에 몸값 높일 매입. 수 네, 있어요. 헐값 매입이지.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리면 반값 세일을 하는 물품이 그렇죠. 있어요. 살 수 있는데 내 마음이 조급해가지고 제값 주고 바가지 쓰고 다 사는 거야. 그렇지. 그럴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지방선거 이후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합당을 해도 후보자 이해관계를 조정할 필요도 없고 어느 정도 정리가 된 상태에서 합당을 하니까 부담이 없을 텐데 정청래 대표 개인의 욕심 때문에 연임 당대표 내지는 그 벌충해야 될 중앙위원들의 표 때문에 이렇게 무리하게 합당을 추진한다면 민주당 아마 더 경랑 속으로 빠질 수 있는 조국혁신당도 그러면 합당 받을 필요가 없어요. 더 앞으로 어차피 울석수 12석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다음 선거 때까지 또 버티고 그러면 이거 또 시즌 2가 된다니까요. 그럼 민주당이 생각 잘 하셔야 돼요. 제가 뭐 조언할 처지는 아니지만 저희 당이 저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저는 근데 문득 든 생각이 개혁신당이 지금 정치 상황 보면 제일 즐거우시겠어요. 그러면 저희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어요. 지지율이 제일 낮기 때문에. 아니 개혁신당도 또 잘 만들어 가잖아요. 그래도 지금은 제일 어쨌든 뭐 부정선거 같은 여기 그런 평화롭잖아. 이슈, 평화롭게 쭉 한 세력으로 가니까 국민의힘 불타고 평화롭잖아요. 있는 거 보면서 재밌고 민주당 조영시당 불타고 있는 거 보면서 재밌고 본인들은 이제 어쨌든 TV조선에도 나가시고 얼마나 제가 좋아. 제일 나빠. 김여영이 제일 나쁜 거 알지? 아니 저는 진짜로 갑자기 든 생각이었어요. 그러니까 잘 해볼게요. 네, 통합에 관련해서는 언젠간 될 텐데 유시민 씨가 이번에는 아니다. 유시민 씨가 이번엔. 김어준 방송에 나가서 뭐 본류라는 말을 네, 했어요. 본류라고 뭔가 하죠. 민주진영의 적장자인 네. 것처럼 말을 했는데 전 거기서 문제가 있다고 봐요. 이 합당이 정말 국민들한테 도움이 되는지
정치권에서 이익이 있는지 아닌지에 대한 어떤 당위만 얘기하고 있고 이게 뭔가 권력 투쟁인 것처럼 뭔가 비화시키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유시민 김어준이라고 하거든요. 정말 당을 생각한다면 그리고 대통령의 제가 민주당 만약에 입장이라면 대통령을 생각한다면 본인들은 빠져줘야 돼요. 낄 때 끼고 빠져줄 때 빠져줘야 되는데 너무 센터 본능 때문에 지금 뭐 안 해도 될 말들을 붙이고 있어서 논란을 좀 만들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세 분 생각은 이번에 합당이 빕. 안 된다. 빕. 형도 X도 해줘요. 이동학 빕. 이번에 어려워요. 정청래 대표가 네. 난감할 텐데 그래도 뭐 어쩔 수 없죠. 그렇게. 본인이 이제 사실은 벌린 일이고 이렇게 어쩔 수 벌렸으면 없다. 안 됐죠. 원래는 뭐 박지원 뭐 의원한테도 좀 부탁해가지고 분위기 좀 만들어 주셔라. 뭐 몇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게 좀 분위기 좀 만들고 그렇게 해서 기류를 형성한 다음에 그러면 이제 최고위에서도 한번 논의해 볼까요? 뭐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갔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안 될 것 근데 그냥 같으니 그냥 던졌어요. 한 건 아닐까. 그러니까 이번 지방선거 앞두고는 모든 게 다 무리수였다. 네. 그렇군요. 예,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이야기 여러 가지 나눠봤는데 네. 역시 민주당 우리 소중한 민주당 패널 고생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이동학 아니에요, 최고 그건 사랑해요. 네. 네. 저희가 잘 만들어 가겠습니다. 예, 이 손별님께서 10,000원 후원 주셨어요. 내용을 읽지 않을게요. 예, 이동학 최고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얼마나 좋아하는데 네, 인간성이 그러니까요. 참 좋아요. 그럼. 예. 네. 아, 이 힘든 상황에 나와가지고 네. 얘기하는 아 거 쉽지 그러니까 않아요. 되게 귀한 게스트여가지고 맞아요. 제가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귀게. 여러분 지금 많은 분 들어와 계시는데 좋아요 개수가 너무 적어요.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저희가 레드향 팔고 있거든요. 다 예, 설 먹었습니다. 선물 세트 준비했습니다. 36,900원에 파격적인 할인가로 판매하고 있고 알이 정말 굵어요. 예, 제가 얼굴에 이렇게 한번 대볼게요. 진짜 크죠? 오, 진짜 크다. 예, 맛있겠죠? 예. 맛있겠네. 한번 꼭 선택해서 드셔보시고 여의도 모를 네이버 검색창에 검색하시면 손쉽게 들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많이 사랑해 주시고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마칠게요. 마치기 전에 오늘 2시에 닭간다 플러스가 방송이 되는데요. 여러분께서 참 좋아하시는 개혁신당 이주영 국회의원님 모시고 직접 이주영입니다.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오늘 감사한 시간 2시에도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세 분 고맙습니다. 또 네, 봬요.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